자, 이번 소식은 화려한 과거를 가진 절도범들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절도범. 자,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 요즘에 새로운 신종 기법들이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려한 날은 가고 예전에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범죄자가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원 앵커가 말씀하신 지금 새로운 수법도 있고요. 네. 지금 이분을 보시면 이분의 과거 경력이 좀 다채롭습니다. 지금 저분 뭐 하시는 건가요? 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네요. 마트에 보면 이제 마트에서 이제 보면 이제 저걸 수레 같은 걸 끌기 위해서는 동전을 빼야 되지 않나요? 그 동전 교환기가 있는데 거기를 해서 지금 드라이버를 통해서 그 동전 털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카트에 100원짜리 하나 넣어야 되는데 그 100원짜리 바꿔주는 기계를 갖고 지금 털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저게 지금 작아 보여도 기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저기 보면 그 잔분 푼돈이 아니라 한 580만 원 한 번에 털면 그래요? 그 정도까지 많은 돈을 지금 턴다고 했으니까요. 좀 우습게 볼 범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잘 나갔던 분이었는데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좀 이렇게 성장 과정이 좋지 않거나 그리고 좀 약간 여러 가지 어려워서 범죄를 저지를 거 생각을 하는데 자, 이분 나이도 지긋하고 경찰 조사를 나올 때 보니까 아주 어떤 CEO의 풍모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고백을 들어보니까 지금 정리가 됐는데요. 대기업에서 한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회사 대표로 무려 한 8년간 근무를 했는데 지금 이 무역회사가 잘 나가다가 한순간 삐끗하면서 부도가 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기 혐의로 교도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이 다음에 나와서 다르시 또 한번 재기를 꿈꿔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 업체가 조금 좀 안 좋아요. 대부업체를 운영을 해서 4년간 좀 하다가 결국 이것도 부도가 나서 지금 결국 이렇게 돼서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하다가 6월 동안 무려 21회 저렇게 마트에 있는 동전 기계에서 금품을 훔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대부업체까지 운영했는데 결국엔 동전털이범으로 전락한 저분 어떤 분인지 심경은 어떤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었는데 젊은 친구가 경기에서 돈을 꺼내는 모습을 목격을 했죠. 그 시간 후에 다시 한번 지나가게 됐는데 보니까 단층 열려 있어서 내가 보니까 동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개라도 할 일이 없습니다. 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정이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여성원 변호사님, 어쨌든 뭔가를 가지고 절도를 한다면 특수절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도도 그냥 길에 있는 걸 가져가는 거하고 문을 따고 들어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거하고 흉기를 사용하는 거 다 다릅니다. 지금 저분이 지금 사기로 벌써 실형을 살았다 그러면은 지금 집행유예가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 사기로 살았는지 정확히는 내가 모르겠는데 근데 특수절도는 또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해줄 수도 없고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가 지금 대부업을 했다 그러면 대부업이라는 게 거의 저분이 한 대부업은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산 거 있지 않습니까? 광고로 나오는 거요? 광고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유사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또 많아요. 그게 그래서 사기가 되고 하는 건데 저분이 이번에 아마 절도죄로 처벌받으면은 중형을 받을 거고 거기다가 21회를 했다 그러거든요. 21회에서 했다 그러면 또 상습 사기가 됩니다. 상습 사기가 되면 또 이 형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동전을 훔친 걸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중형을 받을 것 같고 저분을 보니까 예전에 그 절에 가서 시주함 속이나 그다음 교회에 가서 그 헌금함 속에 지폐를 낚시줄로 끌어올린 그런 적 사건이 있었죠.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CEO도 하고 이렇게 했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참 묘한 생각이 듭니다. 사회 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하는데 신종 범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신종 범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다시 또 유행하고 있다 해서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범죄 수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 일명 부축백이라고 한다는데요. 부축백이요? 네, 부축을 해주는 척하면서 뭔가를 훔친다는 거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주로 술에 취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저 의식이 없게 되죠. 그리고 옆에 누가 말을
말을 걸어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저렇게 취객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저분은 이미 벌써 훔쳐가지고 좀 뛰어서 나가는 장면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주로 앉아 있거나 그리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유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부축해주는 척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가의 귀중품을 좀 털어서 갖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요. 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잡혔나 보네요. 경찰들이 와서 저렇게 검거를 했습니다. 네. 범죄자들의 말로는 다 저렇게 되던데 네. 직접 한번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실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술 네. 많이 드시고 한 네. 12시쯤 되면은 길거리에 보면은 술 취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범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범행 대상이 널려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자, 이 뭐 수법은 저희가 뭐 이렇게 범죄를 조장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예. 이거는 이제 특별한 게 아니라 일단 술을 취한 상황이면 너무나 범죄에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방을 하기 위한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네,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정교한 범죄 수법도 아니고 다만 예.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술을 취하신 분들은 네. 벌써 이렇게 좀 약간 그 인식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술을 먹었다. 예, 치면, 아유, 예. 그럼 이러는데, 아유, 어디서 이렇게 이 양반 술을 이렇게 드셨어요? 이 양반, 예. 아유, 건조하네. 아유, 괜찮으세요? 예. 아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예. 제가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예. 지금 뭘 빼갔죠? 아, 제 휴대폰을 네. 가져갔군요. 아, 이건 제 휴대폰이기 때문에 가져가요. 예. 자, 근데 황스택 기자는 지난번에는 개그를 일본에 흉내를 한번 내셨는데, 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자하시길 참 잘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잡혔는데 결국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네요. 부축배기 피의자 어떤 자, 사람입니까? 이분도 약간 좀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봤더니 이분 역시도 지금 특이한 경력은 전 육상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던 운동선수였는데 지금 또 뭔가 또 일이 안 풀리신 것 같고 그래서 절도등 전과가 오범이 쌓였고 최근에는 이렇게 무려 이런 범죄를 통해서 휴대폰 28개. 28개요. 네, 그리고 예. 노트북 3대. 그래서 한 6,300만 원 정도 상당의 금품을 이 수법으로 훔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휴대폰은 다 훔쳤다. 그렇죠. 아, 주머니를 다 뒤졌겠군요. 그냥. 네, 그렇게 하고 술에 취해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 이렇게 가방에 메고 다니는데 그런 예. 것도 술 취해 이렇게 보면 딱 빼가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술 드시면 항상 자기 주머니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드시기 전에 꼭 자제를 해주시는 게 범죄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절도범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합니다.